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공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형법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 형법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은 일단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냐면요.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딱 이 세 개 파트예요. 미수하고 공범하고 그 다음에 죄수예요. 이 세 개의 파트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 뭐라 그러죠? 형법의 내공이 갈려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은 그 뭐라 그러죠? 형법 점수가 달라도 달라.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적어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우위에 올라 있단 말이에요. 미수, 공범, 죄수가. 그럼 선생님, 그럼 다른 파트는 어떤데요? 다른 파트는 그냥 단순 암기 정도가 많어. 그리고 조금만 이해해도 되는데 바로 지금 미수, 공범, 죄수가 이 세 개의 파트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리고 법조문에는 간단하게 그냥 나와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 많은 판례, 많은 어떤 지식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형법 제30조에 보면은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간단하게 지금 한 줄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말도 상당히 공부할 양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형법 다 공부했대. 그럼 어떻게 형법을 다 공부하냐 니가. 조문 하나 떨렁 외우고 나서 형법 다 공부했대.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고. 일단 오늘 그 공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크게 일단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있잖아요.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혼자 저지르는 거하고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떼그지로 모여갖고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혼자 저지를 수 있냐,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힘을 합쳤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그래서 단독범이라는 거, 다른 말로는 단독정범이라고 하는데 혼자 범죄를 계획하고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것은 형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만 두셔. 그죠? 단독범이라는 것은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혼자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예. 이걸 바로 단독범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공범입니다. 우리 형법 제3절 바로 공범에서는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물론 뒤에 간접정범, 합동범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오늘은 큰 줄기만 잡자 이거야. 그러면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또 그래. 이 공범이라는 요 단어하고 공동정범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죠? 다릅니다. 공범이라는 단어와 공동정범이라는 단어는 전혀 별개의 단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더 범주가 넓은 것이 뭐예요? 공범이라는 것이 범주가 더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범 안에 어떻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 과일에는 뭐가 있어요?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공범이라는 거고 여기 바나나, 사과, 배 이런 것처럼 그 세부적인 뭐라 그러죠?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전부 다 어떻게 공범이라는 요 단어에 전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 공범의 형태에서 지금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범행의 가담의 형태, 범행의 가담에서 위험성의 정도. 자, 적어볼게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 가담의 형태 이렇게 적자. 범행의 가담의 정도, 그 다음에 범행의 위험성 정도. 자, 범행의 가담의 정도, 그 다음에 범행의 위험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형법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담했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여러분 보기에는 커 보이는 게 어떤 거니? 공동정범이죠.
그죠? 공동정범은 바로 범행의 공동가공의 의사의 하에, 그죠? 공동가공의 의사 하에 기능적 행위 분담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교사범이나 종범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두 개 묶어서 봅시다.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공동정범보다는 약해. 그래서 처벌의 수위가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공동정범, 바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범행의 정도가, 가담의 정도가 약한 게 종범이거든요. 또는 종범, 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방조범이라고도 해. 그죠? 네, 방조범이라고도 하고. 이 종범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처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처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필요적 뭐라고 하냐? 감경이죠. 필요적 감경. 자, 다른 거는 감경해 주는 게 없어. 그죠? 근데 유독히 공범에 있어서는 바로 이 종범에 있어서만 바로 필요적 감경을 합니다. 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감경한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죠. 그래서 필요적이란 말이야. 반드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종범, 이 세 가지 범죄 형태 중에서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은 뭐다? 바로 종범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자, 되셨나? 자, 요 정도 설명하고 또 이제 자세하게 또 봅시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일단 공동정범이라고 나왔는데, 이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뭐니? 바로 공동가공의 의사죠. 그죠? 공동가공의 의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살인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혼자 저지르면은 아무래도 범행의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야, 우리 어떻게 해서 누구 한번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놈 우리 죽여버리자. 너도 그 새끼 꼴보기 싫어하잖아. 그 새끼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동가공의 의사, 우리 무슨 범죄 저지르자, 요 말을 나눈 것 갖고는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지만 바로 기능적 행위분담이죠. 그러니까 기능적 행위분담은 뭔데요? 또 선생님이 또 물어보겠죠. 자, 기능적 행위분담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은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하고 또 너는 저거 해라. 어떤 각자 맡은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임무가. 그래서 서로 어떤 공동의 가공의 의사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각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에 각자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서로 분담해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공동 정범이라고 해요. 물론 세부적인 요건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하지만 큰 줄기를 잡는 거야, 오늘은. 다시 한번. 자, 공동 정범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뭐다? 공동 가공의 의사. 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지방이죠. 제일 중요하죠. 단순하게 공동 가공의 의사 갖고만은 안 되고, 또 공동 정범이 되려면은 바로 기능적 행위 분담. 자, 기능적 행위 분담.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하고 또 너는 저거 해라. 서로 각자가 맡은 임무를 완수해서 어떤 총체적인 공동 가공의 의사를 실현하는 거. 그죠? 각자가 맡은 임무를 완성해서 자기의 최종 목적 범행을 달성하는 것을 바로 공동 정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분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조금 약간 느슨하다는 거죠. 자, 교사범 쉽게 얘기하자면은 꼬신다 이거야. 꼬신다. 자, 핵심어는 뭐다? 꼬신다. 뭐를 꼬셔? 범행을 꼬신다. 범행을 하도록 꼬시는 것을 바로 교사범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애당초 이 사람은 범행의 마음이 없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자, 저 설명 이렇게 해보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너가 가서 나 대신 네가 가서 대신 좀 죽이고 와라. 응? 아, 그 새끼 니가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범행의 마음이 없는 자를 범행의 마음을 채워넣는 거야. 범행의 마음을 채워넣어서 범행을 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범행의 마음에 없는 사람을 바로 범행을 꼬셔서 범행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범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교사가 안 되냐면 이런 경우 한번 보자. 뭐라 그러냐면 조직폭력배 깡패야. 깡패인데 야, 그 저기 뭐 인철이란 새끼 아주 꼴배기 싫은 새끼다. 아, 이 새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너 죽여버리고 올래나요 이 새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 형님 안 그래도 그 새끼 건방져갖고 내가 인철이 새끼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A라는 두목이 B라는 쫄따구한테 부하한테 범행을 지금 시켰지만 B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뭐야? 인철이라는 놈을 애당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기존에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려면은 하해야 돼. 이 범행에 마음이 없는 자를 범행의 마음으로 꽉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사라 그래요. 애당초 B라는 사람이 인철이라는 애를 갖다가 죽여보기로 마음 먹고 있는 놈한테 단순하게 뭐 야, 너 그 새끼 좀 죽여버리고 와라 이렇게 시키는 것은 얘가 애당초 범행의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교사로 보기에는 그렇고 종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범행을 저지르는데 마음적으로 좀 단단히 마음 먹게 범행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큰 테두리로 볼 때 교사가 되지 않고 방조 정도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범행의 마음에 없는 사람을 범행의 마음에 들게 범행의 마음을 꽉 채워 넣는 거, 이걸 갖다가 범행을 꼬시는 것을 교사범이라 한다는 거야. 그죠? 되셨나요? 애당초 범행을 마음먹고 있는 사람한테 범행을 백날 교사해봤자 그것은 종범밖에 안 돼. 방조범밖에 안 된단 말이야. 범행의 결의를 다지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범행을 꼬시는 건데 애당초 범행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행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범의 형태가 나왔는데, 종범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공범 중에서 가장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약합니다.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공범 중에서 유독히 이것만큼은 바로 필요적 감경을 하고 있어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한자로 쓰면 따라가다 종자거든요. 정범을 따라간다 이거야. 따라간다. 근데 기본 개념은 뭐로 갖고 계시면 되냐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던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던가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범행의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를 전부 다 우리 형법에서는 종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개념이 없이 시험장 현장에 가면은 자꾸 빙신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형법 제30조, 31조, 32조 이 세 개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본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추가되는 거 공범과 신분, 간접정범, 합동범 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야. 이 개념이 안 되고 나서 백날 공부를 해봐라. 어떤 형법에 대한 자신감이 드는가. 되셨나요? 꼭 좀 당부 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보자. 자, 서머리 하는 거야. 자, 범행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서도 같이 할 수가 있잖아. 그죠?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혼자 저지르는 것을 뭐라 그래? 바로 단독정범. 그래서 단독범이라고도 불러. 시험에서는 다뤄지지 않겠죠, 크게.
그죠?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광의의 공범, 형법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이란 말이야. 이 공범, 형법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의 가장 큰 형태 세 가지가 삼총사가 뭐냐면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형법 제30조, 31조, 32조란 말이야. 이 세 개의 조항이 여러분 경찰, 검찰, 법원에 종사하실 분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꽉 박혀 있어야 돼. 되셨나? 예. 그래서 핵심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공동정범은 바로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공동가공의 의사, 우리 어떤 범행을 저지르자, 은행 강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뭐 우리 한번 살인을 사람을 한번 어서 죽여버리자, 강도짓을 한번 하자, 이렇게 범행의 의사를 서로 나눈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진 않고, 중요한 것은 뭐다? 기능적 행위분담이 있어야지 돼요. 자, 기능적 행위분담 다시 한번 뭐라고 이런 것이,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하고, 너 홍길동이 너는 저거 해라, 그리고 너는 저거 해라. 각자 맡은 임무가 있다는 거야. 그 임무를 각자가 실현해서 자기의 최종 목적인 범죄를 달성했을 때 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합체 로봇이야. 그러니까 합체 로봇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3명이 있다면, 자 봅시다. A, B, C가 있다면은 A, B, C가 있다면 각자 맡은 임무를 다 했을 때 하나의 큰 범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하나씩 각자가 했을 때 그 공동 가공의 의사에 바로 그 기에서 어떤 큰 범죄를 완성한다는 거, 이것을 바로 공동 정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교사범이라는 것은 여기 나름대로 범행을 꼬신다. 쉽게 얘기하자면 범행의 마음에 없는 사람을 범행의 마음을 들게 해서, 적어볼게. 범행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행의 마음을 들게 해서 범행을 하는 것을 바로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범행을 꼬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다? 범행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행의 마음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범행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누구 죽여버리고 와 했는데, 아 형님 안 그래도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사가 되지 않고 종범, 쉽게 얘기하자면 범행의 범행의 결의를 다지는 거, 그 정도 강화하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종범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종범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자. 이 종범이라는 것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 세 가지 범죄의 형태 중에서 가장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키워드고요. 반드시 깎아주라는 거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이고 한다 하는 것은 필요적이야. 그래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했으니까 필요적 감경이죠. 그죠? 그래서 종범의 키워드는 뭐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다던가, 어쨌든 범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종범이다. 바로 3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외에 뭐 이따가 제 2탄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또 간접정범, 그 다음에 합동범, 동시범, 뭐 이런 얘기를 또 제 2탄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공범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전부 다 그 안에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이걸 알려드리자면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을 잘 하려고 한다면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정밀하게, 정교하게 알고 있어야지 형법을 어디 가서 잘한다, 이렇게 좀 건방을 떨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시간이 19초 30초가 됐습니다. 자, 종료하고 또 설명 드려볼게요.